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포토샵 과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으로 ACA 포토샵의 네 번째 파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이미지 작업이 주요 파트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챕터인 포토샵 가이드 및 눈금자 사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에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 작업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본이 되는 선택 도구 및 측정 작업에 대한 지식을 익혀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가이드 및 눈금자 사용과 이미지 변형 4-2와 4-3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색조 범위 조정 및 이미지 색상 보정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미지 가공 및 혼합에 대한 지식, 드로잉과 페인팅, 문자를 다루는 방법, 필터에 대한 지식을 묻습니다. 포토샵 가이드 및 눈금자 사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눈금자는 오브젝트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동일한 크기로 사용하려면 가이드와 눈금자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눈금자를 화면에 표시하여 눈금 위치에 맞게 안내선을 지정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눈금자는 이미지와 요소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금자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보기 메뉴나 또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룰러에 해당하는, 눈금자에 해당하는 단축키는 룰러의 앞글자를 딴 컨트롤 R이 되겠습니다. 안내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내선 역시 이미지나 요소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내선은 이미지 위에 인쇄되지 않는 선으로 나타나고 추가하고 또 이동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잠궈서 기준점으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생성할 때는 가로 또는 세로 눈금자에서 이미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보기에서 가이드 메뉴를 선택한 후 대화 상자에서 방향과 위치를 선택하고 단추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선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 도구를 통해서 선택하시던지 혹은 컨트롤 키를 통해서 이동 도구를 활성화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안내선 위에서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안내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기 메뉴에서 안내선 지우기 항목을 클릭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화면 자체에 있는 안내선을 화면 밖으로 드래그하여 주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변형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은 영문으로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 영역이나 또는 레이어 이미지를 크기를 조정하고 회전하고 기울기나 왜곡, 느리기, 뒤틀기 항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배경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와 다르게 변경 명령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따로 선택 영역을 만들거나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선택 영역, 일반 레이어 또는 레이어 마스크에서 바로 변형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형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8개의 조절점과 1개의 중심점이 표현됩니다. 변형 상태에서는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변형 작업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르시고 변형 작업을 완료하려면 더블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시에 픽셀을 조작하는 경우에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비파괴적인 변형을 수행하려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형의 다양한 메뉴들을 화면에 보시고 계십니다. A는 원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B는 중심이 되는 나뭇잎 이미지와 전반적인 화면이 반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변형 메뉴를 통해서 레이어를 좌우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좌우 변형 또는 상하 반전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C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회전을 시킨 결과입니다. D 화면은 오브젝트 일부의 비율을 따로 선택해서 조정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 비율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영문으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 기능 중에서 레이어 요소의 비율을 조절을 해보는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크기를 조정하는 항목을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은 레이어 내용을 자유각도로 회전시키거나 상하 대칭 또는 좌우 대칭을 시켜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기울이기 및 왜곡 항목은 기울이기는 레이어나 선택 영역에서 하나의 조절점만 기울이게 표시하는 것이고, 왜곡은 하나의 조절점으로 가장자리를 연장시키면서 동시에 3개의 조절점을 통해서 왜곡시키는 항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원근 및 뒤틀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근은 2개의 조절점을 통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표현시켜 원근 효과를 표현하고, 뒤틀기는 4개의 수직 수평 조절선을 사용해서 다양한 왜곡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옵션 목록에서 왜곡 효과를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여 제어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유 변형 툴입니다. 이 자유 변형 메뉴를 사용하면은 비율 조정, 회전, 기울이기, 왜곡, 원근 등의 변형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므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유 변형에서는 단축키로 변형의 종류를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유 변형이 영문으로 free transform이 되겠는데요. 그 T의 앞글자를 따서 컨트롤 T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명령을 바로 완료하려면 엔터 키를 눌러주시거나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뒤틀기라는 항목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뒤틀기 명령으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이미지의 모양이나 패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막대 뒤틀기 스타일 팝업 메뉴에 있는 모양을 사용해 뒤틀 수도 있고, 뒤틀기 스타일 팝업 메뉴에 있는 각 모양도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뒤틀기를 사용하면은 이와 같이 특별한 왜곡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메쉬 형태로 뒤틀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원본의 사각형의 이미지를 핸들을 사용해서 곡선 형태로 왜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형 항목들이 포토샵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가이드 및 눈금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미지를 변형하는 항목에 대해서 포토샵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돌아오셨다면 예제를 열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와 안내선이라고 하는 PSD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자와 안내선 항목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이와 같은 파란 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흰 캔버스 위에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이 위아래로 한 줄씩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내선입니다. 이 안내선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특정한 부분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잡아줄 수도 있고, 또 특정한 객체를 정렬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선에는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드래그하여 옮기게 되면 딱 달라붙는 형태로 이 경계선 안쪽에 근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에 모양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 둥근 도형을 가지고 있는 모양 2 레이어를 선택하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2 레이어를 클릭하신 채로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서 안내선 안쪽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하늘색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 안쪽에 드래그를 하여 안내선 중심으로 안쪽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안내선 근처에 왔을 때 도형이 딱 달라붙는 모습으로 경계선이 안내선과 인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내선이 있을 때는 해당 도형과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안내선의 스냅 기능을 통하여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에 있는 오각형 도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양 3 레이어를 선택하여서 이 오각형 도형을 위쪽으로, 안내선의 위쪽에 위치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오각형의 꼭지점이 이와 같이 안내선 부분에 정확히 드래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 도구를 선택했을 때 이 안내선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안내선이 이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드래그 하시면 안내선을 언제든지 드래그하여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안내선을 꺼내어서 안내선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파란색 안내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가 눈금자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만 안내선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눈금자를 꺼내어 보아야겠죠?
이런 눈금자와 안내선과 같이 출력 시에는 출력이 되지 않지만 작업 시에 영향을 주는 보기 요소들은 바로 보기 메뉴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눈금자라는 항목이 나타나 있는데요. 눈금자 R, 영문으로 룰러라는 메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가 컨트롤 R이 됩니다. 앞글자를 따서 컨트롤 R이 눈금자를 꺼내는 단축키가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캔버스 위쪽과 왼쪽에 이와 같이 자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 눈금자의 단위는 마우스를 눈금자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단위가 나타나고, 현재 눈금자의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픽셀 단위로 변경하시려면 픽셀을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픽셀 단위의 눈금자로 변경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보시면 픽셀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형태로 또 필요하신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상단에서부터 하단에 내려온 이 안내선이 약 50픽셀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금자를 이번엔 좌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안내선을 좌우에 넣기 위해서 이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눈금자를 통해서 가이드선, 안내선을 꺼내오시려면 바로 좌측에 있는 이 눈금자에서 드래그하거나 상단에 있는 이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시면 숨겨져 있던 안내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부터 드래그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이 하나 따라오죠? 캔버스 상에 놓일 때 이것이 하늘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한 50픽셀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눈금자를 사용해서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의 하늘색 선이 생겼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눈금자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가로형의 눈금자를 꺼내시려면 위쪽에서부터 눈금자에서부터 이렇게 안내선을 드래그 하시면 새로운 안내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안내선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눈금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50픽셀 정도 되는 길이에다가 좌우 안내선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없는 안내선이 나타났는데 필요 없는 안내선을 삭제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마우스를 올려서 안내선을 선택하시고 화면 바깥 부분으로 빨리 드래그를 해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눈금자를 조정하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를 올려주셔서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가이드선 위에 올려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쉽게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 세밀하게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좀 더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50픽셀 정도 되도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하 좌우에 50픽셀씩 여백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눈금자를 통해서 안내선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이 도형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금자 안쪽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모양 도구를 선택하여 이와 같이 맞춰주고, 또 하늘색 도구를 선택하여 하늘색 도형을 안내선 안쪽에 맞춰줍니다. 오각형은 이와 같이 다 완료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러한 레이어들을 안내선의 안쪽에 안내선을 이용해서 또 위치시키고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안내선인 이동 도구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안내선을 잠그고 싶다, 사용자가 편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보기 메뉴에서 옵션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안내선 잠그기라는 항목 있죠? 안내선 잠그기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는 이동 도구로 아무리 안내선을 건드리려고 해봐도 변화되지 않고 또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안내선 잠그기 옵션을 설정하시면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메뉴의 안내선 잠그기 항목을 취소해 주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안내선을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바뀌게 됩니다. 또 안내선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모든 안내선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선 지우기는 완전히 모든 안내선을 삭제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아니라 표시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표시자는 숨기고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H, 하이드의 약자로 표시자라는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행시키면
이와 같이 가이드 선이 잠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작업할 때 전체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숨겼던 선을 다시 나타내고 싶다면 단축키인 Ctrl H를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아까 그 메뉴, 표시자 메뉴를 다시 보기 메뉴에서 실행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축키를 사용하여 안내선을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Ctrl H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숨겨져 있던 눈금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눈금자 그리고 안내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체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토대로 하여서 이와 같이 안내선 안쪽에 개체들을 모아 놓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해보죠.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3개를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동 도구의 옵션바 부분에 이와 같은 정렬 아이콘이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우리가 위쪽을 중심으로 세로 정렬을 해주시려면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위쪽 가장자리 정렬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위 방향에 맞춰서 자동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 사이의 간격을 새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가장 오른쪽 그룹에 나타나 있는 수평 중앙 분포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해 주시면 가로 사이의 간격이 맞아떨어지는 정렬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도형들을 토대로 하여서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동 도구의 옵션 부분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 자와 안내선 항목 그리고 이동 도구를 사용한 정렬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20번 폴더 안에 자와 안내선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가 이론과 실습 부분을 학습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에서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